예, 안녕하세요. 오테롤드 김응식입니다. 이슈 추적입니다. 유럽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. 르노의 순수 전기차죠. 조에가 유로 NCAP에서 별점 추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. 신차 안전평가에서 단 하나의 별도 받지 못한 건데요. 유로 NCAP은 가장 우수한 차에 별 5개를 부여합니다. 그런데 조회가 하나도 아니고 아예 별 등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.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. 예전에 뭐 중국이나 인도산 자동차가 별 1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가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아예 별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, 그러니까 등급 자체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야, 요새 나오는 차가 안전등급을 아예 받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뭐 유로 NCAP 결과에서 다른 차들은 대부분 별 5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. 뭐 국산차 제네시스 G70 또 GV70 다 별 5개 받았고요. 최근에 출시가 된 BMW iX 또 메르세데스 EQS 뭐 이런 전기차도 다 별 5개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뭐 또 닛산 Q시카이, 스코다 파비아 뭐 이런 차들도 별 5개를 받았는데 묘하게 또 르노 계열이죠. 다치아 스프링도 별을 딱 1개만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조회는 하나도 못 받고 그나마 다치아 스프링은 1개를 받은 겁니다.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. 평가 항목별 점수를 보면 르노 조회는 성인 탑승자 보호 점수가 43점, 또 어린이는 52점, 보행자 보호 점수는 41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. 자, 이 점수를 다른 차의 그 결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대비가 될 겁니다. 이번에 비슷한 크기를 가진 피아트 502 전기차도 함께 평가를 받았는데요. 피아트 502는 성인 보호가 76점, 어린이 보호 80점, 보행자 보호 67점,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 평가에서 67점을 받았거든요. 차이가 꽤 나죠.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. 조회가 2013년 처음 나왔을 때 실시한 유로 NCAP에서는 별 5개를 받았거든요. 그런데 8년이 지난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유로 NCAP도 좀 놀란 것 같아요. 이게 딱 원인을 좀 짚어줬거든요. 보통 사이드 에어백, 그러니까 양쪽 좌우 창문에서 전개되는 사이드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창문에 부딪히는 거, 그리고 흉부 쪽이 도어 프레임이나 이런 데 충격하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2차 부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예전 조회에는 이게 머리하고 흉부하고 동시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2차 부상을 완화해주는 그런 사이드 에어백이 적용이 돼 있었는데, 그런데 신형이라고 얘기하는 모델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이 머리 부분이 사라진 사이드 에어백이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. 사실 이런 거는 제가 뭐 사이드 에어백 하면 당연히 머리, 가슴 뭐 이런 쪽 다 보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, 실제로 유로 NCAP에서 충돌 테스트 하는 장면을 보면은요, 이 측면 충격을 했을 때 머리가 그대로 측면 유리하고 곧바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그냥 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찔한데요.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승객 보호의 어떤 그런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. 르노 조회는 안전운전 보조 시스템인 AEB, 그러니까 긴급 제동 시스템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안전 지원 시스템 평가에서 이 항목에서 여기에서도 조금 점수를 받아서 최소한의 별은 받을 수 있었는데, 전체적인 평균치를 팍 낮춰버리면서 아예
별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. 자,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내에서 조회를 팔고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 걱정이 많습니다.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 평가가 2013년 출시된 조회를 대상으로 한 건데 유로 NCAP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해마다 보통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 기준을 굉장히 강화합니다.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어떤 기준 점수나 어떤 결과치를 조금 더 엄격하게 조금 상향 조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런 충돌 테스트 안전성에 대한 어떤 그런 높은 요구치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평가에 사용된 모델이 2013년에 처음 나왔던 조회 그 모델 그대로 평가가 실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뭐 이런 주장에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대상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신차거든요. 요즘 나온 신차들이다 보니까 지금 8년 전에 적용됐던 그런 안전 기준하고 유로 NCAP의 안전 기준하고 지금 안전 기준이 상당히 이제 좀 강화가 되는데 요즘 나온 신차들은 거기에 딱 맞춰서 뭔가 그런 사양들을 보강하고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좀 노력을 했는데 르노 조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형 그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. 르노가 그동안 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회를 좀 이렇게 뭐 부분 변경 비슷하게 해서 내놓은 모델이 있기는 했습니다. 근데 그때마다 대부분은 이런 어떤 안전 사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배터리나 모터 뭐 이런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한 차들을 내놓으면서 여기에다 이제 신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붙였거든요. 그러니까 유로 NCAP 입장에서는 니네가 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로 NCAP이 이제 뭐 신차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신차라고 인정을 하고 평가를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르노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. 크게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조만간 출시할 진짜 풀체인지 조회에는 뭐 AB도 기본 장착이 되고 다른 ADAS 시스템도 여러 가지 보강이 된다고 하거든요. 뭐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그동안 8년 정도 됐으면은 그런 안전 문제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좀 개선을 했으면 이런 황당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별 하나도 받지 못한 어떤 책임은 일차적인 책임은 르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도 뭐 르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가운데 하나거든요. 뭐 월간 베스트 셀링카 1위를 하기도 하고 뭐 지금도 유럽에서는 꽤 많이 팔리는 그런 전기차입니다.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가격도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의 어떤 그 만족도 같은 것들도 아주 높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주 인기가 높은 모델이거든요. 근데 이런 어떤 안전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뭐 낮다고 하기도 좀 무색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뭐 르노 쪽도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기는 한데 뭐 앞으로 나올 신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ADAS도 많이 강화가 되고 기본적으로 뭐 프레임이라든가 다른 어떤 안전사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유로 NCAP의 별점 테러를 극복하고 2013년에 받았던 별 5개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. 르노가 팔고 있는 조회 르노 삼성차가 팔고 있는 순수 전기차 조회가 유로 NCAP에서 별을 한 개도 받지 못했다. 이런 얘기 오늘 이슈 추적으로 다뤄봤습니다. 지금까지 오테일월드 김응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